종양 일상 임상 시험에서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종양 일상 임상 시험에 참여하자라고 여러분의 주치의 선생님이 만약에 여러분께 얘기를 했다면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으실 겁니다. 부작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모니터링을 할 것이고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말씀을 분명히 하실 거고요. 여러분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고민을 많이 하시겠죠. 그래서 종양 일상 임상 시험에서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긴 하던데 정말로 효과가 있는 게 맞을까? 이제 이런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실제로 제가 보았던 케이스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케이스는요, 제가 2013년쯤에 미국에 있는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이제 일상 임상시험 부서에서 클리니컬 펠로우 트레이닝을 받았었고, 그 당시에 제가 경험했었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굉장히 임프레시브 했었던 경우였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환자분은요, BRAF라고 하는 이제 이 종양 돌연변이가 있는 대장암 환자였어요. 75세, 굉장히 꽤 고령의 환자였었고요. 이 환자는 이제 대장암이기 때문에 오른쪽 헤미콜렉토미, 그 대장의 반을 절제를 했었고, 하지만 이 당시에 항암 치료를 하지 않았고요. 수개월 있다가 이 환자분이 재발했습니다. 앞에 있는 이 복벽에 재발을 했는데요. 재발을 해서 당연히 표준 치료를 하자고 권유를 했죠. 의사 선생님이 자, 이제 항암 치료를 합시다, 이렇게 권유를 했는데, 이 환자분은 이 세포독성 항암제는 절대 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강경하게 거절을 했어요. 왜? 주변에서 항암 치료를 하다가 상태가 안 좋아진 환자, 자기 주변 사람들도 본 적도 있고, 그리고 세포독성 항암제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항암 치료 하기 싫습니다 라고 거절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면 유전자 변이 검사라도 한번 해봅시다 라고 했더니 이제 요 BRAF라고 하는 돌연변이가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이 BRAF라고 하는 돌연변이가 과연 무슨 돌연변인가? 이 BRAF라고 하는 돌연변이는요, BRAF를 억제하는 표적 치료제가 이미 개발이 돼 있어요. 특히 이제 흑색종, 우리가 이제 멜라노마라고 하는데, 흑색종에 BRAF라고 하는 돌연변이가 많이 발견이 되고요. BRAF 억제제가 흑색종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좋다가도 나중에는 결국은 내성이 생기는 것이고, 대장암에서는 그에 비해서 BRAF 억제제가 크게 효과가 없었고 내성이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처음부터 내성이 있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이제 이 연구자들, 의사들, 그 연구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함을 가지고 있었고요. 왜 똑같은 BRAF 돌연변이고 BRAF 억제제를 쓰는데 대장암에서는 크게 효과가 없을까? 뭔가 방법이 없을까? 내성 기전이 뭘까를 이제 연구를 하다가 이제 이러한 이 도식도를 알아냅니다. 이 BRAF 억제제를 써도 왜 효과가 없는가라는 것인데요. 이 RAS라고 하는 유전자 밑에 BRAF가 있고, BRAF 밑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가 이제 MEK이라고 하는 게 있고, MEK, 또 이게 ERK,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줘서 암세포가 커지고 암세포가 전이를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BRAF 밑에 있는 MEK이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요, 이러한 순서대로 쭉 차례로 이 암화 신호가 전달이 된다라고 하면 BRAF 억제제가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많지만은요, 어떤 경우에는 BRAF를 건너뛰고 그냥 이렇게 우회로라고 하는데, 우회로, 이런 식으로 암화 신호가 전달이 돼서 이 암이 커지고 전이가 되는 이러한 암화 시그널이 전달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이걸 이제 우회로라고 하는데, 이 BRAF라고 하는 이 직접적인 경로에 우회로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BRAF만을 억제하는 약을 써도 효과가 물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연구자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BRAF를 억제할 뿐만이 아니고 MEK라고 하는 요 유전자들 동시에 한번 억제를 해보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요. BRAF 억제제와 MEK을 억제하는 방법을 이제 한번 임상시험으로 고안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환자분이 다브라페닙이라고 하는 BRAF 억제제 더하기 트라메티닙이라고 하는 MEK 억제제, 이 병합제 임상시험을 하게 됐고요. 이때는 두 약제는 이미 일상 임상시험을 거친 약이긴 했지만 이 병합제, 두 가지를 같이 쓰는 병합제는 과연 괜찮을지, 독성은 괜찮을지, 용량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걸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일상 임상시험 단계로 이 임상을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이 환자가 여기에 포함이 돼서 임상시험을 받았고요. 자, 처음에 이게 복부 CT인데요. 아까 앞 복벽에 암이 재발됐다고 했죠. 여기 보시면은요, 거의 이 복벽에 튀어나올 정도로 5.5cm 정도 되는 암이 굉장히 커다랗게 있었어요. 근데 이 임상시험 치료를 받고 나서 얼마 없어서 3.5cm로 많이 줄어들었죠. 자, 그리고 계속 임상시험 치료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3.5cm 됐던 게 거의 없어졌습니다. 눈에 잘 안 보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거의 상처까지 다 아물 정도로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상 임상시험임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이렇게 좋은 경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굉장히 놀랐고 환자도 많이 놀랐죠. 자, 이 사진을 보시면은요,
자, 이 앞 복벽에 이렇게 5cm가 넘는 암이 있었는데요. 자, 이 일상 임상시험 치료를 받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암이 없어지고 이 상처마저 이렇게 아물게 됐어요. 그래서 환자분이 굉장히 좋아했고요. 그리고 물론 환자만 좋아한 게 아니고 환자를 치료했던 의사, 그리고 뭐 저도 그 팀에 같이 소속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놀랐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일상 임상시험은 단순히 그냥 어떤 약제, 새로운 신약의 독성이나 용량만을 결정하기 위한 게 아니고 이렇게 치료 효과를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어떤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들을 우리가 잘 매칭을 시켜서 그 돌연변이를 잘 치료할 수 있는 표적 치료제 일상 임상시험을 한다면 이렇게 치료 효과를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하게 됐고, 저의 어떤 일상 임상시험에 대한 이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거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일상 임상시험에 참여하면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대부분의 환자들이 효과를 보게 되는가, 이렇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물론 모든 환자들이 이렇게 좋은 효과를 보이면 좋겠지만 그건 아니고요. 이 임상시험에 참여를 했을 때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돌연변이와 정확히 잘 맞아듣는 이 표적 치료제 임상시험이 만약 그때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 임상시험을 참여했을 때 이런 효과를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상 임상시험에 참여하자라는 얘기를 만약에 들었다고 하면은요, 뭐 혹시라도 내가 이런 이제 돌연변이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효과가 좋은 경우, 우리가 기대 이상으로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뭐 저는 일상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걸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전에 그 환자의 케이스에서 사용했었던 이 비라프 억제제인 다브라페닙과 맥 억제제인 트라메티닙을 병합하는 치료제는요, 결국은 미국의 FDA에서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굉장하죠, 사실은. 물론 이제 모든 이제 일상 임상시험에 테스트가 되었던 약제들이 다 미국 FDA에서 승인을 받는 건 아닙니다. 물론 굉장히 소수의 약제가 사용 승인을 받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그 당시에 미국의 MD 앤더슨 암센터에 근무를 하면서 그 당시에 겪었었던 이러한 케이스의 이제 치료제가 나중에 FDA 승인을 받게 돼서 나중에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돼서 굉장히 기뻤고 뭐랄까요, 제가 그런 이제 역사의 한 그 순간에 서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오늘의 요약, 종양 일상 임상시험은 독성과 용량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 1차 목적입니다만은 그 효과에 관심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제가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환자분들에게 이제 일상 임상시험 참여하자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그래요. 제가 독성과 용량을 결정하는 데 참여하겠습니다라고, 물론 이제 겉으로 보이는 이 일상 임상시험의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환자분은 혹시라도 이 일상 임상시험에 참여를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암의 특성에 이 치료제가 잘 맞아서 효과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그리고 저 같은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의사의 입장에서도 제가 치료하는 환자분이 이 임상시험에 참여해서 이 유전자가 잘 부합돼서 효과가 있다라면 당연히 좋을 것이고요. 속으로는 당연히 효과가 있기를 정말로 기도를 하면서 임상시험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치료 불응성 암뿐만이 아니고요. 이제 유전자 맞춤 일상 임상시험인 경우는 치료제가 아직 남아있는 환자도 해당 유전자 변이만 있다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바뀐 부분입니다. 과거 10년 전 또는 20년 전에는요, 일상 임상시험 하면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암 환자들, 치료 불응성 암 환자들만 참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었으나 최근에 이런 유전자 검사법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표적 치료제가 많이 개발되면서 이제는 치료제가 남아있는 환자들도 일상 임상시험에 얼마든지 참여하는 게 가능하고요. 기존 치료제보다도 오히려 일상 임상시험임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효과를 보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유전자 맞춤 일상 임상시험인 경우에 그래서 이런 유전자가 잘 맞는다고 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제가 팩트 체크를 분명히 해드렸죠. 일상 임상시험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위험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일상 임상시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일상 임상시험이 도대체 뭔지, 일상 임상시험이 정말 위험한 거 아닌지, 그 다음에 일상 임상시험은 효과는 전혀 없는 건가, 이러한 또 우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 보았는데요. 제가 그거에 대한 답변들을 다 드렸고,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주치의 선생님으로부터 일상 임상시험 이제 한번 고려를 해봅시다 라고 하면 사실은 저는 만약에 조건에 맞기만 하다면 참여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일상 임상시험이 사실은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뭐 제가 치료하고 있는 많은 암 환자들도 사실은 기존의 어떤 세포독성 항암제들을 여러 번 바꿔가면서 치료를 하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내성이 생기거든요. 뭐 모든 약제가 내성이 생기긴 합니다. 사실은 내성이 생기지 않는 약제는 없고요. 내성이 생기게 되면은 결국은 다른 약제로 바꾸거나 아니면 이제 그러한 바꿀 만한 약이 없다면 이제는 사실은 뭐 보존적인 치료, 이제 치료를 좀 쉽시다라고 하고 보존적인 치료만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 그때 제가 머릿속에 이때 일상 임상 시험이 뭔가 몇 개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저도 연구자로서 일상 임상 시험을 제가 이제 수행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만 사실은 여러 가지 유전자 변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임상시험이 있다면 더 좋겠죠. 하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이 사정상 그렇게 많은 일상 임상시험을 하나의 기관에서 하는 것은 쉽지는 않고요. 뭐 저도 가능하면 많은 일상 임상시험을 오픈해서 제 환자분들이 그 임상시험에 참여할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뭐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일상 임상 시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전자 변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일상 임상 시험을 제가 많이 이제 회사들로부터 유치하고, 그리고 저도 이런 일상 임상 시험을 오픈해서 많은 환자분들께 이 치료의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신 많은 환자분들, 그리고 가족분들, 그리고 이제 여러 의사 선생님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오늘 제가 이렇게 드리는 일상 임상 시험에 대한 이 강의 내용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졌던 일상 임상 시험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오해들을 좀 없앨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